안녕하십니까, PD 대리기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미희진 대표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희진 대표의 어도어 회사 탈취 의혹에 대해서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기사들 또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진 하이브 불법 감사, 하이브 미희진이 불법 묵인해,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도어 하이브 심야의 여직원 상대 협박성 감사, 이렇게 어도어 측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요. 하이브 당사자 동의해서 적법 절차대로 이렇게 이제 했다고 또 반박 내용문을 냈습니다. 어도어 팀장 광고주로부터 직접 돈 받아. 어도어 측은 관행, 하이브 미희진이 횡령을 묵인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입장문을 내면서 공방전이 계속되고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다른 유튜버나 기사 내용 쭉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아실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스타일리스트를 담당하는 팀장 여직원이 이제 그 광고 피를 직접 돈을 받아서 지금 그 금액이 이제 수억 원에 달해가지고 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희진 대표는 그 부분을 이제 대표로서 묵인을 했다. 어도어 측 미희진 대표는 이것은 업계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관행은 없다. 이거는 불법적인 그런 명백한 불법이고 횡령 배임이다. 그것을 묵인 방관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 공방전이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팀장 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도어 측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미희진 대표가 이제 허락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주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 그게 이제 수년간 이렇게 지속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이브에서 감사를 했을 때 여직원이 컴퓨터를 반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심야에 여직원을 협박성으로 감사를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에서는 이 여직원이 6시에 출근해서 이제 7시에 이제 일을 보고 하이브 직원, 여직원이 동행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당사자 동의에 의해서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는 언론 플레이죠. 협박성 감사, 뭐 이런 내용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이 내용은 언론 플레이인 거죠. 뭐 합의해서 동의해서 이제 적법하게, 그리고 또 출근 시간이 6시에 저녁 6시에 출근하는, 이제 되게 늦게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에 뭐 회사 일을 마치고 이제 밤에 동의를 받아서 간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될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카톡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카톡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어떤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 글로 봐서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희진 대표하고 또 다른 한 어떤 이제 직원,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를 직접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스타일리스트 팀장에게 이제 분명히 고지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이고, 이제 처음에는 광고피를 이제 대표가 직접 받으라고 했는데, 솔직히 준 것을 다시 뺏으려고 하면은 이제 좀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래서 하이브를 써먹자,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냐. 그래서 하이브는 경업 금지를 하기 때문에 너가 광고피를 따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회사가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 뭐 매니저나 이런 직원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은 또 반발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감사해서 뜻밖의 혜택을 입을 때 고맙다 하고, 뭐 그래서 혜택을 입을 때 이제 고맙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피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솔직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더 일을 치중하게 되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치중하게 되니까 스케줄도
약간은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세 줄이 핵심입니다. 예.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에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감사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측에 감사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대화 내용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대표가 명확하게 그 스타일리스트 팀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요. 저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봐왔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어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이브 측은 그런 관행은 없다. 예, 이건 불법 행위고 배임이고,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갤러리의 어떤 이제 글인데요. 이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대표의 또 직무 중에 하나인데, 이 직무를 위반을 했다. 예,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알고도 이제 눈 감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배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예. 회사에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가 않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하 직원 배임 행위 방조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변호사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신 글이 있어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겸업이라든지 외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퇴직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큰 어떤 사항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을 일을 해봐서 이제 그 민희진 대표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반반 공감을 합니다. 하이브 측에서도 맞는 얘기를 한 거고, 민희진 대표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스타일리스트, 코디,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코디,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수가 활동하는 기간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기간도 많아요. 그럼 활동을 안 하는 기간은 예전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활동을 이제 중단했으니까 다른 일을 해도 돼. 뭐 이렇게 이제 기본급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활동 기간만 계약을 해서 그 스타일리스트 팀을 쓰고 이제 활동이 끝나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여러 가수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월급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월급도 이제 여기도 어시스턴트가 나왔는데요. 팀장은 좀 많이 받겠지만 어시스턴트는 월급이 150, 180, 뭐 그리고 굉장히 박봉입니다. 박봉인데 옷을 협찬하는 곳에서 진짜 막 수십 벌씩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촬영 시간도 5시간, 6시간, 뭐 밤샘 촬영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이 시위 집회 한 기사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갤러리의 댓글 보면은 민희진 편에서 얘기하시는 어떤 갤러리 댓글 쓰신 분이, 방시혁 너도 소규모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처음에 했을 때 너도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냐.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뭐 있는 건데,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프로듀서를 하고 곡을 쓰니까 다른 기획사의 코프로듀서 형님인데 그 회사의 가수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너 다른 데서도 뭐 프로듀서 할 거 있으면 해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또 다른 뭐 프로젝트를 같이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지 그 형님한테, 형은 그 사장님 그 진짜 오른팔이고 거기서 회사 일을 코프로듀서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그 본
회사 일보다 여기 지금 이쪽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이 형이 이제 그 회사에서 잘릴까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괜찮아. 뭐, 그냥, 뭐, 대표님도 알고 있고, 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지금 우리 회사 뭐, 가수 활동 안 하고 앨범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계속 그냥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않냐. 대표님도 대충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이런 부분, 소규모 기획사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한 15년 전 얘기예요. 아주 옛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런 형태로 일을 한다는 게 좀 저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뉴진스 준비 기간이 있고 뉴진스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뭐 광고도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이고 뭐 이런 실인 가수 때에는 뭐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그래 너 광고비 나오는 거는 너 직접 광고 회사한테 받아가지고 너가 그 인센티브는 없이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걸로 해 이렇게 했는데, 뉴진스가 대박이 나고 빌보드 올라가고 막 CF 광고, 무슨 사진 광고, 지명 광고, 하여튼 광고를 뭐 엄청나게 많이 찍게 되니까 일이 많아지고 그거에 따른 수익도 뭐 억 단위로, 뭐 길어봤자 3년인데 이제 그간 이제 받은 게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딱 명확하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대표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민희진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디렉터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냥 알면서도 넘어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삼은 거고, 이 스타일리스트 팀장 이분도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대로 실토를 하고 또 컴퓨터를 반납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뭐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계약상에 이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뭐 봉급이 어떻게 되고 경업을 뭐 할 수 있다 없다, 외부 회사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아마 계약서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이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도 저도 겪어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억 원을 이 스타일리스트가 아무 적이 없이 계속 광고비를 받았어요. 그것을 대표가 묵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은 것을 묵인을 해주고 민희진 대표에게 뒷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누구나 이제 그런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전혀 돈을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 이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단 계약서 상의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도어 측에 이제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그렇게 이제 방임을 하면서 이 광고비가 이제 어도어 측에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수익금이긴 맞긴 하죠. 맞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광고비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스타일리스트 팀장이 다 본인이 뭐 민희진 대표가 말한 대로 본인이 그냥 수고비로 그냥 다 받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시선트라든지 뭐 이렇게 다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논아줬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불법 감사 주장에도 미희진 헤이만 임시주총 상정, 예, 이번 달 말에 이제 임시주총이 열리면서 미희진 대표 헤이만을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주들이 이제 의결을 확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이제 신청한 상태입니다. 미희진 대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놀드와 하이브 측과 연관관계가 계속 이제 루머로 나왔었죠. 근데 기사는 이제 다놀드 측에서는 기사를 우리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종교 단체가 아니고 이제 수련하는 그런 단체다. 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믿으라 말라 하지도 않고 종교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CBS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CBS가 다놀드의 대표적 수련 방법인 영인체 수련 모습이 담긴 과거 동영상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괴성을 지르는 한 남성. 한동안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던 이 남성이 자세를 가다듬고 허공에 절을 3번 한 뒤 내뱉은 말. 곧바로 한 남성의 사진 앞으로 다가가 반복적으로 절을 하며 통곡합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놀드 창립자 이승원 씨입니다. 다놀드 피해자들은 종교적 의식 같아 보이는 영인체 수련을 통해 이승원의 가르침을 각인하고 결국에는 이승원을 숭배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원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놀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원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그 다놀드의 법무팀장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당신도 이승원 씨를 영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습니다. 다놀드의 종교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다놀드 측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다놀드와 선불교, 뇌교육 시장에서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다놀드 신입증대와 선불교 법회, 포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선불교는 다놀드 창시자 이승원의 제자가 교주로 있는 신흥 종교로 이승원이 2000년대 초반 선불교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법원 재판 증거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20여 금강운동단체가 아니라 결국은 사이비 종교다. 총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규정을 했죠. 다놀드 측이 자신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지만 다놀드의 종교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 그래서 다놀드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그 CBS 취재 내용 보면은 이제 사이비 종교단체다. 예, 그 창립자 이승현 씨를 이제 숭배하고 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뭐 체조들을 하고 또 선불교와 뭐 이렇게 이제 뭐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영혼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살아있는 단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CBS가 이제 다놀드를 취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이렇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이비 종교가 맞네요. 예, 사이비 종교. 살아있는 단군이다, 영혼의 아버지다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시자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고 사진을 놓고 절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이게 근데 개인적인 행동이고 이 사람만의 혼자만의 행동이라면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뉴진스의 버블검이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나오자마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이제 한국과 또 외국 K-팝 팬들한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유튜브에 이런 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샤카탁이라는 영국의 퓨전 재즈 팀입니다. 80년에 결성을 해서 80년대 활동을 하던 샤카탁이라는 퓨전 재즈 팀인데 이 팀의 82년도 이 곡을 샤카탁의 Easier Said Than Done 이라는 곡의 카피다. 유튜브 영상에 이제 같은 유사성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표절이라는 이제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표절인지 아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내리시고요. 어느 정도 카피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정도 카피는 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적으로 쳤을 때는 2마디 이상, 그 다음에 3마디까지 계속 똑같이 나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표절 의혹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부분인 건데, 2마디에서 이제 한음 정도 이제 틀리고 그 이후에 멜로디가 조금 바뀌고. 근데, 제가 표절이라고, 제가 약간 카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템포하고 그 다음에 편곡 스타일, 기타가 펑키하게 이제 스트로크로 이렇게 치는 부분이 흡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모티브로 만든 것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을 모티브로 만든 것은 거의 이 멜로디 이제 멜로디가 2마디 이상 막 4마디까지 계속 똑같이 나가면 이거는 표절 의혹에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법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멜로디가 한두 개씩 틀리게 되면은 그거는 다른 곡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가더라도 표절이라고 계속 이제 고소를 하고 뭐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작권을 이제 뭐 공동 등록을 한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제 댓글에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샘플링이다. 이것은 샘플링이다. 이 샘플링을 멜로디를 똑같이 하는 샘플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작곡가를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봤을 때 이 샤카탁의 멤버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 없었기 때문에 표절 시비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샤카탁이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했던 팀이고, 만약에 뉴진스에게 뭐 법적으로 내 곡을 카피를 했다, 표절 시비를 법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게 분쟁이 되겠지만, 샤카탁이 뭐 창작으로서 뭐 어느 정도 뭐 샘플링이나 뭐 그런 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들었을 때 여기도 이제 댓글을 보면은 뭐 표절이다 뭐 엄청나게 이제 댓글들이 많이 있고, 또 샘플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뉴진스 좋아하는 팬들이나 이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샘플링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를 그대로 샘플을 따가지고 그 내 음악의 리듬이나 어떤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삽입을 시키는 거죠. 아예 그 음악을 따다가 샘플을 쓰는 거죠. 저도 뭐 음악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는 차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표절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맡기고요. 샤카탁 한번 이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샤카탁의 다른 노래들도 뭐 샤카탁의 다른 음악들도 굉장히 뭐 주옥 같은 그런 퓨전 재즈, 그다음에 멜로디도 좋고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이 샤카탁이나 이제 이 시대에 뭐 이런 이제 퓨전 재즈 팀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뭐 카시오페아라든지 굉장히 퓨전 재즈 팀들이 많이 생겨났죠.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250 프로듀서 작곡가분이 좀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뉴진스 어도어 측에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재밌을지 모릅니다.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K-팝 소식, 또 여러 가지 이슈, 영화 리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